국립대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립대는 국립이니까 기본 교과 제도 교육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을 너무 무시할 수가 없는 경우죠.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국립대는 내신을 가중해서 환산하고 있습니다. 요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립대에서 정시에서는 내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자, 먼저 서울대부터 봅시다. 서울대 정시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배수 뽑을 때 수능만 갖고 1단계 배수를 뽑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50, 논술 30, 수능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요 수치의 의미가 뭔가, 논술 30의 의미는 뭔가, 수능 20의 문제가 뭔가, 이건 나중에 4회 스카이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수능 20이라고 해서 500점을 20으로 이렇게 500점을 200점으로 축소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수능 점수 차이를 크게 봅니다. 어쨌건 학생부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학생부 50% 반영, 이게 명목 반영이죠. 이 중에서 교과가 40, 비교과가 10입니다. 교과 40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내신 상정 반영입니다. 교과 반영. 보통 교과는 1등급을 먹었다면 8점을 주고요. 2등급은 7점, 3등급은 6점 이렇게 1점씩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서울대 지원할 리도 없겠지만 서울대 지원하려면 굉장히 점수가 많이 깎이죠. 심화 교과라는 것은 특목고나 과학고 같은 데서 실시하는 과목들인데요. 거기는 1등급일 때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의 경우는 3등급을 먹었을 때 그 교과목에 한해서 일반 보통 교과에 1등급 먹은 거가 똑같이 줬죠. 그러니까 서울대조차 특목고를 어느 정도 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많이 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목고에서는 특정 교과목의 경우에 우대 점수를 줍니다. 비교과는 좀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단순화시켜서 한번 산정을 해보면 이런 산정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걸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편정할 수 없어. 심화 교과목이 없다는 걸 가정해서 볼 때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심화 교과목이 있다면 여기서 약간씩 점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교과목이 전부 1등급인 학생은 아까 교과 점수가 40점이었죠. 50점 중에 40점. 40점을 준다면 3년 동안의 모든 교과목의 평균이 2등급인 학생은 37점을 줍니다. 즉 3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모두 3등급이면 역시 3점, 즉 3점 차이씩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일반 교과목만 있다고 가정할 때. 따라서 실제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모두 평균 3등급을 먹고 있다면 모두 1등급을 먹고 있는 학생에서 무려 6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6점 차이를 논술과 수능에서 뒤엎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수능에서 지원하는 이런 학생이 논술과 수능을 얘보다 무조건 못 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6등급은 매우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렇게 내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까 비교가 되죠? 연세대는 이쯤 왔는데도 몇 점 차이야? 1점 차이. 고려대는 어떻게? 요쯤 왔는데 0.8점 차이밖에 안 났죠? 여기는 몇 점입니까? 12점 차이나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내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래서 휘문고가 서울대는 30명가량 붙는데 정말 중학교 때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들어간 대원 외고가 60명가량밖에 붙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내신 점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반영된 내신에서 약점, 즉 대원 외고로 하더라도 이 정도 내신 먹은 학생들은 또 이 정도 먹은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서울대 합격이 만만치 않다. 요거를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만 중요한 게라고 서울대만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울대뿐이 아니고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와 쌍벽을 이루는 대학인 서울교대를 봅시다. 서울교대도 이러한 산정 방법으로 산정을 해보면 말이죠. 실제로 단순화시켰을 때 환산 점수로 모든 과목이 1등급인 사람이 64점이 나면 모든 과목이 2등급인 학생은 56점, 무려 8점 차이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내신의 극간 차이를 많이 둬서 실제로 정교권의 학생들만 뽑으려는 서울교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서울교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교대 지원자, 초등학교 교사 또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두는 거죠. 또 교사를 양성한다고 할 때 말이죠. 교사가 내신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교사로 발탁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내신이 교과 과정인데 내신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어떻게 교사로 채우게요? 그러니까 내신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교육적 취지상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 서울교대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교육비도 저렴하고 집에서 가까운 지방국립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산다. 야, 연고대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서울 가? 그냥 부산대 다녀. 실제로 말이죠. 지방 공립대를 가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우수합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지방 공립대를 보내지. 꼭 뭐 서울에 무슨 뭐 스카이도 아닌데 괜히 보내갖고 그 서울에 내놓으면 지방에 있는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공립대 여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남학생들이 뭐 안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방 공립대는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부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부산대 나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생이 아니고 부산대 나온 사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대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부산대 봅시다. 부산대는 학생부를 정시에도 55%, 학생부 교과 과목을 50%나 반영합니다. 명목 비율을. 실질 반영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급간 5점 차이나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의 우수 학생 중에서 실제로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한 학생을 뽑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대 정시에 한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본다면 말이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수시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때까지 했던 걸 다 포함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수시에서는 내신 중심 전형에서 내신 성적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15% 정도 되죠.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라. 이거 첫째 결론이 되겠고요. 둘째 결론, 논술 중심 전형에서는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셋째에서는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서울대, 교대, 지방공립대 등은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내신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총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신이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열심히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근데 그것만 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정부를 뭐라 그랬죠? 국민의 정부라 그랬나? 어쨌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실제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내신도 잘하고 논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여기다가 요새는 죽음의 펜타곤이라고 하죠. 여기서 봉사 점수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학 점수도 좋아야 되고 죽음의 펜타곤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5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도 되고 있다. 내신 중심 전형으로 볼 때 여기 첫째 과정으로 볼 때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상위 17개 대만 봤지 상위 17개 대학만 대학인 게 아니죠. 전국에는 대학이 1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죠. 그러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꼭 전교권만 내신 중심 전형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아놓으면 어쨌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 세 번째 결론에서 봤듯이 국립대 등록금도 싸고 지방에서 우대받는 국립대를 가려면 내신 성적을 많이 잘 받아놔야 되죠. 그래서 내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신 시험 볼 때 내신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한다는 애들 치고 나 대학 잘 가는 애들을 못 봤어요. 내신할 때 내신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왜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신할 때 내신을 열심히 해두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수능 점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내신 볼 때 딴짓하지 말고 내신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해두라. 이걸 반드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화 내신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4회 각 대학별 이제 입시 전형을 심층 분석하는 것을 할 테니까 4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4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김찬이었습니다.